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놓쳤을지도 모르는 주요 경제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서 이번 주 경제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 여파로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등 주요국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월요일인 7일 코스피 지수는 5.57% 급락했고 코스닥도 5.25% 폭락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증시 전반의 패닉 속에서 아시아 주요국과 동반 하락한 결과였습니다. 9일 미국의 대중국 관세 발효와 중국의 보복 관세 발표가 이어지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고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반전은 목요일인 10일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폭등했고 코스피는 6.6% 급등하며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5.97% 급등했습니다. 한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0%로 인하하는 조치도 투자 심리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중국만은 예외였는데 관세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145% 고율 관세 예정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음날 증시는 재차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관세 전쟁 뉴스가 시장을 어떻게 좌우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향후 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 진전 여부와 중국 보복 강도, 외국인 수급, 그리고 원화 환율 흐름 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코스피는 미중 관세 충돌 여파로 주 초에 급락했다가 주 후반에는 반등하며 2432.71로 마감해 주간 4.5% 상승했고 코스닥은 695.59로 마감해 주간 6.8%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금요일인 11일 여전한 미국 관세 불확실성에 전날 급등분을 일부 반납하며 2430대에서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3.80포인트 2.02% 오른 695.59로 마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투자 심리가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90일 관세 유예가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상하방으로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6,888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외국인은 목요일인 10일 10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으나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전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4,335억 원, 1,380억 원의 매수 우위였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외국인은 4조 988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9,035억 원, 개인은 2조 5,78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1일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8억 원, 129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37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외국인은 2,245억 원, 개인은 1,616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3,92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월 말 기준금리를 3%에서 2.75%로 인하한 이후 추가 완화 여부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대외 충격으로 조기 인하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애초 시장에서는 한은이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한 차례씩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주 미국발 무역 전쟁 충격으로 한국 경제의 침체 위험이 부각되면서 다음 금통위에서 조기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원화 가치는 무역 분쟁의 여파로 크게 출렁였습니다. 7일에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3.7원 급등한 1,467.8원을 기록해 5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이자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후에도 상승 압력이 지속되어 9일에는 장중 한때 1달러 1,487.6원까지 치솟아 심리적 경계선인 1,500원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0일의 환율은 관세의 훈풍 속에서 하루 만에 27.7원 급락한 1,456.4원으로 내려왔고 11일에는 1,449.9원에 마감하며 주초 대비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환율 전문가들은 당분간 1,500원 선까지 열어두는 게 현실적이라며 추가 약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조선 및 방산주는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으로 주 후반 급등하며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변동성이 컸지만 전반적으로 약보합에 그쳤습니다. 반도체주는 무역 분쟁과 경기 우려의 직격탄을 맞았으나 반등 탄력도 강했습니다. 자동차주는 수출 비중이 높아 관세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제약 및 바이오주는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변동성이 높았습니다. 주초에는 고 PER 성장주인 바이오주의 투매가 집중되며 코스닥 의약품 지수가 크게 하락했고 9일에는 코스닥 시장 하락 상위 10종목 중 7개가 바이오 관련주일 정도로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개별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도 뚜렷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오는 17일에 정책회의에서 예금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한은이 2.75%인 기준금리를 2.50%로 인하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와 산업생산, 주간 실업수당 청구 등 실물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며 지표 결과에 따라 경기 둔화 여부와 연준의 대응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예상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표 부진과 무역전쟁 장기화 우려가 겹치면 미국 국채금리의 추가 변동이나 주식시장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도 3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4월 19일 발표 예정으로 근원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은행의 추가 긴축 의지가 유지될지, 반대로 물가가 둔화되면 정책 유보 기간이 길어질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여전히 미중 무역 분쟁의 향배입니다. 이번 주 후반 미국과 중국이 상호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고조된 바 있는데 다음 주에는 협상 가능성이나 추가 조치에 대한 뉴스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긴장이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면 안도 랠리로 위험자산이 반등하고 국채 등 안전자산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역 전쟁이 악화되면 각국 중앙은행이 더욱 완화적 스탠스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편으로는 채권 시장에는 호재이지만 주식 시장에는 기업 실적 악화 우려로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은 관세 불확실성이 당분간 시장 변동성을 높일 것이라 경고하면서도 밤에도 구간에 진입한 일부 업종에 대한 반등 여력과 저가 매수 기회를 언급했습니다. 환율 상단이 1,500원까지 열려있다는 전망도 나와 당국 개입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치 있는 정보를 가치 아는 가치알자였습니다.